내 사진이 좀 지루하고 답답하고 뭔가 내 사진이 정체된 것 같고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모비입니다. 새로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사진 강평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책을 한 권 들고 왔습니다. 이 책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제목이 원하는 사진을 어떻게 찍는가. 아주 담백하고 직설적인 제목입니다. 사진 강평이나 아니면은 사진 수업에 응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요. 책 내용이 너무 괜찮아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읽으면서 메모를 좀 했는데 컴퓨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가시죠. 자, 제목은 원하는 사진을 어떻게 찍는가.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 거면요. 여기 보시면 우선은 작가 이야기, 그리고 왜 이 책인지, 그리고 간단한 내용을 요약을 할 거고요. 그리고 키워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다른 책하고 차별되는 차별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조금 이 책이 어울릴지,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제 작업에 또는 제 사진 수업에 반영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길게 안 할게요.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작가는 김성민 사진가라는 분입니다. 뉴욕 국제사진센터 다큐멘터리 포토 저널리즘 전공했고 사진 에이전시에서 에디토리얼 부문 편집자로 근무를 하셨대요. 그리고 95년부터 잡지와 사회보 등의 사진가로 활동을 하셨고 지금까지 아마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경주대학교에서 교수로 계신다는 정통파신 거죠. 이 책은 저는 여기 지역 도서관에서 빌린 거고요. 그러니까 출판사나 작가분하고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정말 좋은 책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자, 다음 가봅시다. 왜 이 책인가? 카메라 조명 장비나 아니면은 장비 사용법을 다루는 책은 사실 많죠. 그리고 사진을 처음 배우시기 위해서 책을 찾아보신다고 하면 그런 책들이 많고요. 그리고 장비 사용법 외에는 주로 구도나 사진의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3분할 이야기 나오는 그런 책들이 많고요. 처음에 배우실 때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제일 생소한 부분이니까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시는 게 많을 건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은 그런 기초적인 부분보다는 사진을 어느 정도 조금 찍으셨는데 내 사진이 답답하게 느껴져서 이건 말고 뭔가 더 있을 텐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께 훨씬 더 어울리는, 그리고 그런 분들께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딱 그런 부분에 어울리는 책은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거든요. 말씀드렸던 카메라 기초나 아니면은 장비 다루는 법, 그리고 사진의 기초적인 촬영법을 다루는 책들이 아마 아주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찍은 사진을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등에서 리터칭하는 부분에 대한 책들이 또 한 부류가 있는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아주 아득히먼 사진 평론이나 사진 철학 책들이 또 한 부류를 차지하고 있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딱 중간에서 사진 실력이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책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책은 딱 그런 지점에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한 2문장 정도만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문장은 사진가가 관심의 중심을 결정하는 것은 독자나 관객이 사진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행위다. 촬영할 때 사진가가 초점을 맞춘 부분이 바로 사람들이 사진을 볼 때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부분이 된다. 사진 안에서 관심의 중심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이를 통해 사진가는 효과적인 사진 구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후에 다루게 될 모든 효율적 구성의 원칙들은 모두 관심의 중심을 어떻게 강조할 것인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 어떠세요? 좀 느낌이 오세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자, 두 번째 문단은 학생들이 과제로 촬영한 사진들을 리뷰할 때 필자는 항상 컬러와 흑백 상태를 비교해 본다. 그렇게 본 뒤 최종 출력을 컬러로 할지 흑백으로 할지 결정한다. 과거에는 꿈꿀 수 없었던 디지털 시대의 놀라운 혜택이다. 더 좋은 방법은 현장에서 장면을 보면서 컬러와 흑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풍경사진의 거장 안셀 아담스의 주장처럼 사진가에게는 사전 시각화가 더없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전 시각화란 현장에서 장면을 보고 최종 결과물이 사진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상해 보는 것이다. 앞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키워드를 이야기를 조금만 하면 게슈탈트 인지심리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부끄럽지만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조금 찾아봤는데 시각에서 특히 디자인 쪽을 다루는 쪽에서 많이 다루는 이론 같은데 한국에는 이 이론만 가지고 단독으로 만들어낸 책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행본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았고 뭐 논문이나 아니면은 간단하게 블로그에 정리해 놓은 글들 정도가 나와 있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지를 볼 때 무의식 중에 우리가 적용시키게 되는 어떤 시각의 법칙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미지 언어의 문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설명하는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구성입니다. 제가 사진 강평에서 주로 쓰는 사진 안에서 한 장의 사진 안에서 시선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라는 것도 사실은 철저히 구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진의 기초를 익히신 다음에 사진 실력을 크게 늘리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이 구성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책을 그런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는 예제 사진이라고 적었는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이 사진의 정통파 고수시잖아요. 예제 사진들이 좋더라고요. 직접 찍으신 사진들도 있고 다른 작가분들의 사진들을 예제로 쓰신 것도 있는데 직접 찍으신 사진, 지금 보시는 사진도 보면 뭐라고 덧붙일 거 없이 그냥 사진이 좋아요. 보이시나요? 이 흑인 아이의 사진도 뒤에 있는 그 검은 그림자로 만든 배경과 그 뒤에 다시 또 아이의 그림자가 겹치고 요 나무도 보면은 앞에 나무만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 앞에 있는 이 사진하고 거의 동일한 구성 방식이죠. 저 뒤에 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요. 이 사진도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선이 그 안에서 뱅글뱅글 돌게 만드는 아주 재미있는, 그래서 사진에 아주 단련된 사람이 찾아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절대로 볼 수 없는 선들의 조합이고 면들의 조합이죠. 이런 식으로 제가 책에 있는 사진들을 뭐 다 찍어서 보여드리고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아서요. 몇 장만 예제로 갖고 왔는데 사진들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특별히 좋은 이유, 동네 사진관에서 정통파 실력자의 사진을 두고 평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사진들이 좋으니까 그거 보는 것만 해도 공부가 좀 더 많이 되고요. 사진이라는 매체 자체가 텍스트나 아니면은 수학이나 그런 것들하고 달라서 정해진 해답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 책은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에 담백하고 강력한 책인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 책이 모두 정답은 아니고 다 따를 이유도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진에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좋은 참고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뽑아서 자신의 사진에 적용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권할까? 딱 어울리는 사람들은 사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보다는 사진을 조금 오래 찍으신 분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느낌으로 찍는 건 가능한데 그런데 그렇게만 찍다 보니까 내 사진이 좀 지루하고 답답하고 뭔가 내 사진이 정체된 것 같고 그런 분들께 이 책이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다, 내 사진 작업이나 아니면 내 사진 수업에 반영시켜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이 부분이겠네요. 얼굴 없이 인물을 설명해 보는 것, 그 다음에 주인공 없이 공간을 설명해 보는 것, 그리고 어떤 크기를 보여줄 것인가, 27인치 모니터로 볼 때와 A/10 프린트를 볼 때, 그리고 휴대폰 화면으로 볼 때 이야기가 다 다를 거잖아요. 요것도 구성이라는 부분과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화면을 눈으로 쓱 쓸어가면서 살펴야 될 때 하고, 그 다음에 한눈에 바로 들어올 때 하고, 그에 따라서도 사진을 구성하는 이야기가 좀 달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사진 수업에 아마 추가될 부분일 것 같은데, 한 화면에 두 닮은 꼴을 담는 그런 연습, 그리고 한 장면을 가로로 찍고 세로로 찍고 수평을 맞추어 찍고 기울여 찍고 하는 그런 것들도 아마 시도를 해볼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림자를 찾는, 그림자는 내용이 사라지고 형태만 남는 건데 그 내용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사진을 보는 사람의 지난 기억들이 거기를 채우는 거죠. 그 서로 다른 높이, 나의 높이, 그 다음에 고양이의 눈높이, 신호등의 눈높이에서 한 피사체들을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느낌이 달라지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볼 겁니다. 자,
화면을 돌립시다. 책 리뷰는 처음이어서 아마 조금 서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진과는 앞으로 사진을 공부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조금 하려고요. 그래서 앞서 해드렸던 사진 강평이 있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사진에 관련된 책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뒤에 보이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면서 조명이나 아니면은 뭐 소품이나 아니면 빛을 거르는 방법이나 빛을 되돌려 보내는 방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야외로 나가서 함께 촬영을 하는 이야기도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한 개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